오늘도 뭐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고 컨퍼런스 콜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도 자사주로 하겠다. 뭐 이런 대안들도 마련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뭐 역시 IRA, AMP 이쪽에 지원금 때문에 실적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대선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지금 속보들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마감했고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은 일단은 뭐 큰 변동 없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강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일단은 중국 시장, 최근에 중국 시장도 큰 변동폭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세 이야기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할 만한 포인트를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인사이트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뭐 우리 시장은 오늘은 뭐 분위기가 뭐 내일 쉬니까 크게 이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SKT 뭐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경찰 조사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속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한번 이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 저는 요즘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로 최근에 뭐 도치, 뭐 트럼프에게 집중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 하면 또 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무슨 그렇죠. 말 하는지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과장법을 항상 쓰고 있지만 네. 도지라든지 정치권 이야기보다 네. 이제 테슬라에게 곧 다가오고 있는 오스틴에서의 자율주행 관련된 그쵸.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이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죠. 예행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런 동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유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이 호출을 해서 직접 차량을 타고 모델 Y에서 저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직접 일론 머스크가 공유하면서 임박한 테슬라의 본격적인 로봇 택시의 시범 서비스에 대해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모멘텀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연방교통부 장관이 네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쵸. 정책을 네. 발표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테슬라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 2기 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발표된 나왔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모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쏟았던 모든 애정과 돈과 시간, 열정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가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번에 그 FSD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의 일종의 Federal Framework for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규제의 큰 원칙이 발표됐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읽힐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고 네. 계속 지금 4월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뭐 $200 아래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300 근처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쨌든 저도 막 영상이나 이런 SNS 찾다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펌프질을 했습니다. 네. FSD14이 엄청난 까무러칠 거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속된 표현이었는데 흔한 말로 진짜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의 기능을 보여줄 거다라고 막 과장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장 맞습니다. 과장 과장입니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그 비감독 자율주행이 테스트를 받는다, 공개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것, 물론 이번에 사이버캡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Y를 가지고서 10대에서 20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난 어닝콜 때 네네. 10대에서 20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운전사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앉습니다. 앉아있긴 하고. 앉아있긴 하지만 비감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을 보통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피셜하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 FSD를 테스트할
할 때는 네. 그래도 운전대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걸 받쳐주고 있죠, 항상. 뭐 우리 유튜버들은 항상 이걸 떼고 찍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뗀 상태에서 비상시에 개입할 수 있게끔 운전석에는 앉아 있지만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만 뒷좌석에 손님들이 앉아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버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앱이 아니라 차량 공유 앱이 아니라 테슬라가 특수하게 제작한 이러한 로보택시 앱을 통해서 자체 앱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전 세계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언론들이 그곳에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 보면서 이것을 또 보도를 하게 될 거고 또 이것이 사고가 나도 크게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마침 연방법이 바뀌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되게 좋은 소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테슬라를 꼭 집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드러냈어요, 연방법에. 그렇죠. 내용을 뜯어보면 네. 다 거의 다 테슬라 이야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규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테슬라보다는 구글의 웨이모가 더 대상이 될 수 있죠. 웨이모 네네. 같은 경우 여러 번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5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있죠. 이것을 네. 지금 7개 도시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번에 스티어링 휠이 없으면 즉 핸들이 없으면 자율주행 테스트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웨이모는 그래서 핸들이 있습니다. 앞에 운전석엔 사람이 안 앉아 있어도 핸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뒤에서 있는 승객들이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연방의 페더럴 연방의 규제법에는 스티어링 휠 없어도 된다. 네네.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건데 그쵸. 이거는 사이버캡을 누가 봐도 그쵸. 콕 집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이버캡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앞좌석에 그런 운전 조작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지금 현재 레벨 2라고도 하죠. 네네. 테슬라의 현재 감독하에서 진행하는 것도 레벨 2고요. 지금 뭐 웨이모 같은 경우 모델 레벨 4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레벨 2부터 어떤 잦은 사고가 날 때마다 무조건 정부에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목적은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고 네. 이번에 연방 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면서도 제1의 원칙은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그러한 자잘한 접촉 사고마저도 보고할 의무는 없다. 큰 인명 피해가 났을 때만 보고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 추산하기는 약 85%에서 90% 가까이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즉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거니까 운영팀에서도 이러한 규제에 대한 어떠한 압박감들이 완화된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제 완화라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방 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발표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네네. 스토리텔링을 했냐면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중국을 중국이 지금 규제를 압박하기 너무나도 위해서. 완화해서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것을 자꾸 규제하면서 네. 자율주행의 기술 발전을 막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르게 규제 부분을 대폭 완화하여 미국이 자율주행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정책 의도를 밝혔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현재 시작점일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될 거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연방 교통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네. 이건 연방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네. 단일한 규제안을 만들겠다. 이 단일한 규제안은 뭐냐면 교통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권한입니다. 네, 미국은 그렇죠. 연방 정부죠. 각 주별로 다 각 다르잖아요. 주별로 있는데 이것을 다 통일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모두 관할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자 주정부마다 다 다른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을 다 통일하자. 다 통일해서 연방 정부도 통과시키고 주정부도 동시에 통과시키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자율주행과 환경과 관련돼서 마이애미 주에는 이런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네네. 이런 규칙이, 뉴욕에는 이런 규칙이 서로 달라가지고 매번 이 자동차 기술 업체들이 매번 신고를 다르게 해야 되고 그쵸. 여기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고 한 주에서 안 되면은 갑자기 테슬라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타고 있다가 모델 다른 Y 주로 타고 있다가 넘어갈 다른 수도 주로 넘어가면은 있죠. 네. 이것을 손을 꽉 잡아야만 하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통일적인 부분은 당장 연방 정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법 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일부 주에서는 이거에 저항을 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네. 그럼 주정부의 독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런 주정부법에 대한 압박을 강할 경우에는 주정부는 슈프림 코트,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그쵸. 곳에다가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끝나려면 1, 2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1, 2년이 끝나기 전에라도 연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다해준다라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대중 서비스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주행 규제안을 통일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또 이런 트러블들이 생기겠죠. 네. 뭐 주들이 반발하고 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를 열어주는 대신에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 약간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계속해서 보면 언론들은 특히 일론 머스크를 비판적으로 보는 미국의 절대 다수의 대중신문, 그러니까 네네. 언론들,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또는 뭐 CNN이라든지 뭐 CNBC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네. 정말 매 눈으로 관찰을 할 그쵸, 거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사실은 이 연방의 보고가 없는 것도 보도는 다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큰 사고가 난다라면 사실은 주가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타임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어닝콜에서 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CF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는 뭐 100만 대 규모의 로봇 택시가 막 이 미국 전역을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시범 테스트를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에 시작한다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해서 이 시범 테스트라는 도시를 확장하겠다. 그러면 이 시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그다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또는 뭐 너바다의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이런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도시들에서 10대씩 20대씩 시범 테스트가 되면 이 시범 테스트가 이런 통과를 하게 되면 네. 2026년부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저 사이버 캡을 네. 100만 대를 생산하겠어요,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26년에 처음부터 1월 달에 100만 대가 생산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미 시범 테스트가 올해 안에 예를 들면 7개 도시, 10개 도시에서 진행된다면 내년에 생산된 사이버 캡은 그 시험 테스트가 통과된 그 도시에 5만 대, 10만 대가 투여될 수가 있다는 그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로봇택시가 2026년에 에야 비로소 사실은 테슬라의 재무 실적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다 비용이죠. 네네. 올해는 대부분 연구 단계고 시범이기 그쵸, 때문에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에 로봇택시의 매출이 기록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쵸. 그래도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거고 사고 없이 다양한 도시에서 예를 들자면 추운 도시에서 시카고 같은 데의 겨울에서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추운 도시에서도 눈이 내리는 곳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은 시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악천후가 생긴다고 하면은 시범 테스트를 중단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각 도시하고 합의한 바거든요. 근데 운행 도중에 갑자기 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들도 견뎌내야 되는 거고 더운 지역, 추운 지역에서 각종의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하는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거고 이것에 기초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라면 내년에서야 비로소 사실은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경쟁사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3월 달에 주당 2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유료 결제가. 근데 지금 4월 들어서는 2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년 11월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웨이모의 로봇택시가 750대가 운영된다고 그랬어요. 750대면 작은 도시일 수도 있고 많은 도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5개 도시에서 되니까 약 3,000대가 넘게 작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2개 도시가 더, 그러니까 워싱턴 이라든지 또는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데로 2개가 추가되고 또한 테스트로 올해 도쿄에서 처음으로 이제 웨이모가 작동이 되죠. 근데 웨이모가 이렇게 하면 4, 5천 대가 다녀도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돼서 주당 결제가 뭐 30만 건, 네네. 35만 건 간다고 해도 이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주당 30만 건이 결제되는 건 대단한 거고요. 이 정도 5천 대 규모만 다녀도 이렇게 의미 있는 결제가 난다라면 사실 100만 대라는 건 일론 머스크가 좀 과장했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미국에서 2만 대 3만 대만 다녀도 그쵸. 이 완전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로봇택시 시대가 열릴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면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 같은 경우 내 차에는 언제부터 되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어닝콜에도 질문에도 이것이 나왔죠. 즉 최소한 미국은 지금
감독하에서는 FSD가 되고 있으니까 FS 14를 갖다가 비감독으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누구든지 원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고 하는 제한된 차량, 표시된 차량에서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운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앞좌석에 안전요원이 타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네네. 안전요원이 안 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 차량 소유주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허가가 안 났을 뿐이지 감독하에서 되지만 똑같은 FSD 14는 올해 안에 배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슬슬 타보겠죠. 그렇죠. 감독하에 즉 핸들의 손을 항상 가까운 곳에 대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상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옆에서는 보면 로보택시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쵸. 나도 살짝 손을 놓게 되는, 살짝 졸게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빠른 속도 내에 사실은 가장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테슬라에게 지금 판매된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무감독 자율 주행이 언제부터 가능해질 것인가. 이 부분은 네. 아마 2025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에 만약에 내년에는.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테슬라 차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차량이어도 이렇게 FSD가 완전하게 상용화되고 무감독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차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걸 그냥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그 차주에게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를 통해서 구독료를 같이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주겠다 이랬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차에다 엉덩이를 한번 치면서 돈 좀 벌어와. 이러면 얘가 네. 제가 퇴근할 돌아다니면서, 때까지 돈을 벌어갖고 오겠죠. 그런데 이것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정부가 허가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각 도시마다 택시 사업은 망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들의 택시 기사들의 저항들이 지금도 우버가 도입되면서 미국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택시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제 차가 정말 제가 출근하고서 돈 벌어와. 엉덩이 한번 두들겨 줬더니 얘가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돈을 벌어갖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차를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차를 할부로 샀어요. 차를 할부로 사서 여러분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을 납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60만 원, 70만 원을 벌어와요. 벌어오면은- 그러면 저는 이거 사실 무료로 갖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러면 테슬라 판매량이 엄청 늘 겁니다. 그럼요. 네. 테슬라 차량 판매량도 늘지만 기본적인 사회의 근본 질서가 변하는 거예요. 그쵸. 주차장도 필요 없는 사회, 택시 운전사가 없는 사회. 여러분 이거는 테슬라 주주들 너무 이거에 쉽게 얘기해서 뽕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원칙적으로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네. 2026년에 이루어질 당장은 것이다.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운전하는 날이 저는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것과 내 차에서 이 차로 돈 좀 벌어와가지고 퉁쳐가지고 돈 벌어갖고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택시 운전사는 이를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5년도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타다 금지법이 나와서 사실은 그럼요. 타다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온다라는 것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시장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거고 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여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로보택시라는 특수 허가된 택시 사업을 받은 차량을 그 도시에서 대수를 정해줄 거예요. 우리 도시에 너네 이 정도로 만약에 막 5,000대, 만 대를 막 뿌려?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택시 운전사들 잡을 다 잃어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택시 운전사를 줄일 테니 단계적으로 이 차량을 늘려가라고 분명히 각 개별 도시라든지 주정부들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일론 머스크는 100만 대를 내년에 생산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정말 100만 대가 미국 전역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생산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들이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FSD 미국에서의 자율주행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원하는 대로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많은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쌓을 것이고 네.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안정성을 높이고 네. 그 실험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면서 더 길게 봤을 땐 저희가 말한 그런 수익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중국에게 좀 뒤처져 있던 자율주행 규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이슈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를 막 열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줬던 중국은 오히려 또 약간 지금 옥죄는 분위기들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원인이 있죠. 원인은 여러분 샤오미 최근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샤오미에서 SU7 네.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죠. 여기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명이 죽은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도적이나 기술적 규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홍보 규제입니다. 여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안심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되고 정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러한 식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서는 경계심이 필요한데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의 경계심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이제는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자다가 일어나면은 목적지에 와 있고 도착해 이것이 있고. 근데 또 경험은 해봐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다 일어난다 그래요. 존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샤오미 사망 사고를 계기로 홍보를 할 때 너무 정말로 아무런 무사고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도 요즘 이 스토리텔링을 바꿨죠. 이러한 무사고다 뭐 완벽하다가 아니라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엄청난 사고를 냅니다. 그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년에도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에서 사망하고 그쵸. 부상하고 다치고 재물적인 어떤 피해도 피해들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지 완벽한 제로는 무사고 아니다. 제로는 아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무사고가 난다라고 사람들한테 홍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능 사업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홍보 차원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말 좀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말고 정상 속도로 달려. 이 속도 내주게 한 것만 해도 우리가 규제 풀어준 거야. 그러니 여기에다가 무리해서 말들 쓰러지게 말도 물도 좀 먹이고 사료도 좀 먹여야지 무조건 달리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뭐 예상했던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런 언급이 나오고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테슬라의 주가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율주행의 현실화 속도가 빨라질지 예, 그걸 저희가 살펴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얻었으면 좋겠고요.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너무나 우리가 안심하면서 모든 게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과정, 기술의 진화 과정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자율주행 관련된 딥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휴 지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